속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시 무차별 투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나스닥을 다들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나가셔서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는 건 좀 어색하긴 하지만 24시간 추적을 약속드린 만큼 급히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투매 물량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 오늘 내용은 새벽 시간에 듣다가 잠들기 사실 딱 좋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절대 오늘 내용들 정도는 이해를 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나스닥이 2.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꽤나 놀란 점이라면 현재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다는 건데 투매 물량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빠지는 거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5% 넘게, 그리고 구글도 한 3% 넘게 빠지는 것 같고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브로드컴도 한 10%에 가까운 하락,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텔의 지분 매각 우려가 조금 확대됐죠. 모빌아이라는 종목도 6%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지금 왜 빠지는 거냐?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인텔, 브로드컴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 지금 저는 여기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놀라운 수치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14만 2천 건, 그리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여기서 좀 지금 웃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도 하회를 했지만 7월 달에도 굉장한 쇼크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7월 달의 고용자 수가 또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용시장 둔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8월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반응이 많긴 많지만 예상 밴드를 매우 넓게 잡는 곳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략 10만 명에서 24만 명 사이로 실상 큰 의미 없는 예상치를 잡아둔 곳도 몇 군데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리면서 약간 국채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증시와 같이 국채 금리도 꽤나 하락하는 모습으로 제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자 수를 우리가 먼저 확인했다면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실업률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표를 너무 크게만 본다는 단점이 있어요. 고용자 수가 얼마네? 끝. CPI가 얼마가 나왔네? 끝.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실업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실업률이 아니라 이 U6 실업률을 필히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실업률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실업률이 이 U3 실업률이에요. 보시면은 4.2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이 U3라는 거는 정규직, 파트타임 등 수많은 근로자들을 묶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해석이 되긴 되지만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은 U6입니다. 사실 U3의 경우는 대중적이기는 해도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U3에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나 구직을 포기했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아닌 경제활동 인구 자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사실 역사적으로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U6의 경우는 어떻냐? 구직 포기자든 실업자든 굉장히 이 범주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메워준다고 평가 그리고 해석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도 신뢰도를 굉장히 좀 높게 사는 지표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U6 실업률을 본다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전월 대비 상승한 7.9를 기록했다, 증가를 했다라는 포인트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어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인데
연준의 발언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고용 지표를 보고 더 자신감을 얻은 건지 장중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세게 말한다고 싶은 부분이 저는 좀 있기도 있던 것 같아요. 자,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노동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던 발언은 데이터가 받쳐줄 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연준 내에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압도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에 이어가지고 CPI,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 CPI가 예상보다 높더라도 여유가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연준이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도 저는 약간의 해석이 되기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그토록 원하던 금리 인하를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데 왜 나스닥은 그리고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잖아요. 지금 뭐 CNBC나 비슷한 다양한 매체들도 저랑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보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점도표를 아주 간단하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포인트죠. 그리고 2024년 내용을 보면은 2024년 금리를 볼 때 사실상 대다수 위원이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즉, 실상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는 가시화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의 경기 상황이 부진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거기에 대한 부양책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준에서, 미국에서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최근 증시를 볼 때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에 무조건 증시가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분명히 부각이 되었었고, B컷에 대한 우려도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뜻인 거죠. 금리를 기존 예상대로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50베이시스 포인트를 급격하게 내린다는 것은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훨씬 축소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무엇을 싫어하죠?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그리고 글로벌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의 경우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파고 들어간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증시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가장 크게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급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